야 잠깐만, 이게 아이폰 13이라니 일주일 전인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빨리 받았어요? 밀수를 했죠, 해외에서.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광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일로 오셨어요? 네, 오늘은 GV60의 가격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한번 샅샅이 파헤쳐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아이폰 13을 갖고 있었다고 해서 네, 이거 안 보고 갈 수가 없잖아요. 야 잠깐만, 이게 아이폰 13이라니 이거 아직 국내 출시하기 딱 일주일 남은 시간이거든요. 일주일 전인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빨리 받았어요? 밀수를 했죠, 해외에서. 이거는 딴 데다 네. 팔 수도 없는 거예요. 예전까진 그랬는데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서 네. 1년 이상 소유를 하고 있었다가 중고로 팔면 그때부터는 팔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세상이 많이 좋아졌구나. 되팔렘이 가능해졌군요. 근데 1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실익적인 목적보다는 팔고 다음 걸로 넘어간다, 이럴 때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용도가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사유 재산인데 그걸 함부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1년 정도라면 좀 합리적인 것 같기도 하네요. 잠깐만, 이거 좀 충격적인데? 이거 왜 아무도 이거 얘기 안 했어? 카투키를 얘기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카메라가 이따위로 생겨서 되는 거야? 이건 12, 이건 13인데 네. 13이 야, 이렇게 커도 되나? 이렇게 내려놓으면 아니 이렇게 심하다고? 살짝 충격적이네요. 그리고 사진 같은 경우도 네. 이렇게 사진 찍었을 때 좀 더 잘 찍히나요? 일단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은 시네마틱 모드가 달라졌죠. 시네마틱이 새롭게 추가됐군요. 사람을 딱 점을 맞췄다가 사람이 딴 데 보면 딴 데 보는 쪽으로 또 초점을 맞춘다는, 네, 그러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똑똑하네. 이거를 추후에 편집으로도 바꿀 수 있다 그래요. 앞을 초점을 맞췄다가 뒤를 초점을 맞췄다가 이런 게 되는구나. 네. 놀라운데요? 이야, 신기하다. 아니 근데 약간 시네마틱이 조금 장난스럽긴 해요. 아웃포커싱이랑 이런 게 굉장히 진짜 시네마 렌즈를 사용했다고는 전혀 생각되지 않고 약간 맞아요. 그래픽으로 좀 했다 이런 느낌인데, 처음에는 이게 되게 어색하지만 나중에는 일상적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그냥 연출 기법이지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아쉬운 점은 머리카락이나 안경 이런 부분은 크게 잘 따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전 빨대 챌린지 같은 거 있었잖아요. 네. 빨대를 딱 찍었을 때 거기 빨대가 뿌옇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느냐, 네. 아니면 전체가 다 잘 되느냐, 뭐 이런 거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리고 또 카메라는 OIS라고 해서 기계적인 손떨림 방지를 지원을 하는데, 그건 원래 기존에는 프로 맥스에만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는 프로나 프로 맥스와 차이 없이 다 지원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OIS에 문제가 있었는데 손떨림 방지가 진동에 좀 취약했어요. 그래서 퀵 서비스나 이런 분들 오토바이에 핸드폰 거치하고 많이 쓰는데, 거치하고 쓰고 나면 OIS가 꼭 고장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오토바이 게이트라고 부를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젠 OIS가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일 없다고 하는데, 모르죠. 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카툭티가 엄청나게 더 늘어난 만큼 네. 그만큼 카메라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기대도 해보게 되고요. 0.5배, 1배, 3배 1배. 죄송합니다. 1배. 그렇게 세 가지의 카메라를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 망원 카메라의 활용도도 더 넓어질 것 같기도 하고, 시네마틱 같은 것도 저희도 잘 활용해 보면 시승기 찍는데도 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컬러도 독특하긴 하네요. 시에라 블루 컬러라고 이번에 새로 추가된 나온 거. 컬러인데 제가 이 색깔을 고른 이유는 이게 아니면 13인 게 티가 별로 안 나요. 왜냐하면 디자인이 바뀐 부분이 사실 카메라 커진 거 이 정도 네.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13인 걸 티를 내기 위해서 이 시에라 블루를 구입을 했습니다. 나 13 샀다. 네. 화면은 좀 좋아진 것 같네요. 화면이 이게 120Hz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작을 할 때 좀 부드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확실히 부드러워졌네. 네. 아니 이게 진짜 놀랍다. 아니 이걸 보다가 이걸 보면 눈이 썩는 기분이 살짝 드네요. 이야, 고장난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까지 후졌었나? 어쨌든 화면에 있어서는 확실히 비약적인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120Hz라서 좋아졌다기보다 120Hz에 걸맞게 소프트웨어를 좀 바꾼 것 같아요. 네네. 이렇게 스크롤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바꿔서 보기 좋게 만든 것 같은데, 실익적으로 별 의미 없잖아. 눈으로 보는 건 조금 좋은 거지.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니까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많이 좋아졌다고 하고요. 네. 여러 가지 봤을 때 아니 요거 좀 웃기네. 요게 유심 트레이,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이건 북미판에만 있는 안테나입니다. 밀리미터 웨이브? 네. 그건 뭐죠? 이게 미국에 들어가는 5G 전용 안테나인데요. 이게 네. 저는 미국 직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네. 식으로 안테나가 위치하고 있고, 국내 정발에서는 이 안테나가 빠집니다. 지금 미국 정발이니까 네. 카메라에서 사진을 찍어도 찰칵 소리가 안 나네요? 안 나죠. 이게 이번에 iOS 15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네. 우리나라나 일본에 출시된 핸드폰도 미국에 나가거나 이렇게 외국에 나가게 되면 소리가 안 나게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보면 이 GPS를 통해서 어떤 지역이냐를 따져서 네. 한국 지역이나 일본 지역에 가면 찰칵 소리 나고 해외에서는 안 나고. 네, 그래서 그 업데이트가 된 덕분에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그런 해외 직구를 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유심을 끼우고 한국에 사진을 찍으면 소리가 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네. 그거는 기우였습니다. 무음 할 수 있으면 무음으로 하게 해주는 게 애플의 정책이군요. 그쵸. 찰칵 소리 나게 하는 거 굉장히 기분 나빠요, 솔직히. 모든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느낌이 살짝 들잖아요.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왜 그걸 굳이 찰칵 소리 나게 하는가? 너 몰카 찍을 거지? 이런 식으로 기능을 넣어놨다는 게 너무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젠 좀 없앨 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좀 어두운 것 같은데요? 화면이 조금 어두운가요 이게? 실내에서는 화면이 조금 어둡다고는 하더라고요. 이게 뭐 블루 스케일, 언더케이지 이런 분의 리뷰를 보니까 최대 밝기가 실내에서 좀 제한이 됐다고 합니다. 최대 밝기가 1000니트인가 800니트까지 제한됐다고 하는데 사실 좀 어두운 느낌인 것 같죠? 그러니까 흰색 아니 그냥 딱 봐도 어두워요. 흰색 부분이 흰색이 아니야. 둘 다 트루톤 디스플레이가 켜져 있는 상태고 같은 조명 아래에 있는데 약간 색감 차이가 있습니다. 흰색이 얘는 흰색 같은데 얘는 약간 회색인데요? 그렇네요. 흰색이 조금 약한데 트루톤을 꺼볼까? 트루톤의 프로그램이 좀 달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뭔가 차이가 있는데요? 색이 많이 다른데. 네. 네, 그리고 또 13의 차이점 뭐 있어요? 노치가 줄었죠. 노치가 많이 줄었군요. 이거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죠. 노치가 많이 줄었는지 놓쳤네. 사실 이거는 좀 깔 게 많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노치를 하도 욕하니까 좀 엉거주춤 줄인 듯한 느낌이 있어요. 노치가 줄어들었지만 사실 여기서 더 표시되는 정보는 아예 없습니다. 요거는 조금 아쉽죠. 여기서 뭐가 더 개선될까 궁금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면 스피커를 위로 끝까지 붙였거든요. 여기를 좀 깎아도 될 텐데 굳이 이게 당연히 근접 센서랑 관계 있을 것 같은데 근접 센싱이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나 뭐 이런 좀 아쉬움은 있네요. 요즘 보면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뭐 UDC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밑에서 카메라가 있는 걸 못 알아채게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오고 그냥 카메라 부분만 동그랗게 처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기존에 저는 12 프로를 쓰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배터리였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며칠간 써보면서 느껴본 결과 배터리는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일자형 배터리를 쓰다가 이제 L자형 배터리를 쓰거든요.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좀 확실히 좋아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에 뒷판을 줄이고 그 자리까지 배터리로 꽉 채우는 그런 짓을 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폰이 예전에 새로 나올 때마다 좀 두근두근대고 어떻게든 이걸 손에 넣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꽤 들었는데 이제 아이폰이 그렇게까지 많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서 12에서 13은 사실상 이건 페이스리프트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정말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121Hz 없으면 못 사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굳이 넘어올 필요가 있나 라는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이폰 12에서 이미 너무 많이 좋아져서 이 이상 가는 폰을 만들어내기가 그만큼 힘든 거겠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애플이 이제는 정체에 들어선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혁신이 없다라는 기사가 정말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금 들어요. 자, 어쨌든 오늘 이렇게 아이폰 13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저희에게 좋은 정보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모카 김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이폰 12 프로에 비해서는 아이폰 13 프로가 더 좋습니다. 사실 뭐 안 달라졌네, 달라졌네 이렇게 운운하는 거는 사실 12 프로 유저들밖에 없을 거예요.